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재미있게 보는 사례 민법 용어 해설인데, 이번 교과서는 67페이지에 있는 부분, 계약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계약부터 해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 계약갱신 요구권까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앞으로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그 다음에 계약법, 그 다음에 특별법 이 순서로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계약법이 들어오잖아요. 그 계약이 뭔지 그 계약 내용을 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67페이지예요. 67페이지를 자, 참조를 하면 계약이 먼저 나와요. 이렇게 계약하고 나옵니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계약이라고 할 때, 요 계약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정도 정리를 좀 먼저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넘어가 보게요. 칠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계약이란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계약이 뭡니까? 그러면, 자,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뭐,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요 을이라는 사람하고, 자, 내 집을 1억에 살 생각 없느냐라고 물어봐요. 이렇게. 을에게 물어보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매수제의라고 하잖아요. 내 물건 살래? 매수제의. 그 매수제의를 뭐라고 하냐면, 좀 고급지게 이걸 청약 이렇게 불러요. 고급지게 청약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매수제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그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음료수 하나에 500원 이렇게 붙어 있거나 아니면 삼갑 김밥 뭐 이거 1200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가격이 붙어 있는 거 있죠? 정찰가라고 하는데 그 정찰가 붙어 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청약이라고 그래요. 내 물건 사세요. 내 물건 1200원, 1000원, 500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격을 정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 있죠. 이것들을 청약 그래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옷가지가 걸려 있잖아요. 그 옷가지가 예를 들면 뭐 12,000원, 마네킹에 입혀 있고 밑에 하단부에 가격이 써져 있죠. 윗돌이 얼마, 그 바지 얼마, 뭐 조끼 얼마, 신발 얼마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청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매수제시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청약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당연히 을은 갑이라는 사람에게 내 집을, 당신 집을 1억에 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1억에 사겠다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승낙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러면 지금 갑의 청약과 그 다음에 이렇게 을의 청약, 즉 의사 표시를 몇 개라고 그래요? 2개. 이 2개의 의사 표시가 만났어요. 근데 계약이라는 게 처음에 1억이라고 사세요 그러면 우리 튕겨보지 않아요. 1억은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한 8천 그런단 말이죠. 그럼 갑이 8천 너무 싼 것 같아. 9천. 그러면 을이 홀 9천 이렇게 2개 의사가 대립되다가 그죠? 하나에 2개가 대립이 돼요. 대립이 되다가 뭐가 되는가? 하나의 합일점을 찾는 거거든요. 합의가 됐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개 의사가 대립되다가 하나의 합일점을 찾는 걸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과 좀 약간 다른 게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단독행위라는 부분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단독행위 그러거든요. 그럼 단독이라는 의미는 잘 생각해 보세요. 단독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단독. 그럼 이 단독은 의사 표시가 몇 개겠어요? 하나. 그래서 이 한 개의 의사 표시에 따라서 플러스 효과가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걸 단독행위라 그래요. 나중에 가면 단독행위 가장 대표적인 게 취소 같은 거. 나 이거 계약 안 하겠습니다. 나 사기당했어요. 나 강박당했어요. 나 요 계약 없었던 걸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단독행위 그래요. 하나의 의사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요. 계약은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1억에 사세요 라고 표시했단 말이야. 1억에 사세요 그랬더니 을이 안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표시 하나, 갑의 의사표시 갖고는 효과가 나오질 않아요. 요거에 2개 의사가 합치가 되어야 효과가 나오는 것, 요걸 우리가 계약 그래요. 그러면 자 계약은 자 우리가 생각한 계약은 뭐 하나만 있을 것 같은 느낌? 아니란 말이에요. 계약은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물권 계약이라고 할까요? 물권인데, 자, 요 물권 계약이 있어요. 자, 물권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 물권 계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물권 계약이다. 자, 물권이라 그래요. 그럼 물권 계약을 하죠.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게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물권 안에 전세권도 있고요. 저당권도 있죠. 야, 은행 나 돈 필요해. 1억만 빌려줄 수 있어요? 라고 청약을 하죠. 그럼 은행에서 당신의 신용 상태가 안 좋아서요. 빌려줄 수 없어요? 승낙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대출 관계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 만약에 갑 주인이, 건물주가, 내 집, 전세금 1억 주고 와서 살 거예요? 하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랬더니,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물권 계약은 물권 발생이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그랬더니, 채권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 그러면 요 채권 계약을 보통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계약은 거의 대부분 채권인데요. 가장 채권의 대표적인 게 이제 매매하고 나중에 가면 교환 계약,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임대차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약의 종류가 내용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가족법상의 계약이라고 할까요? 가족법 계약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말할 때에 혼인계약 같은 거. 갑남이 을녀에게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게 청약. 그럼 을녀가 그럽시다.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하면 이게 승낙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이다라고 할 때는 거의 대부분들이 요 물권계약, 그다음 채권계약, 그 다음에 가족법의 계약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험 준비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할 거냐, 어떤 계약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냐 그러면 요 채권계약, 요 채권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을 원칙으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계약이 뭡니까? 두 개의 의사가 대립되다가 하나의 합일점을 찾아 그래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고, 그 계약에 물권계약, 그다음 채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계약은 채권계약으로 예를 들면 매매, 교환, 임대차 이 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럼 요걸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보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계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약. 그러면 복수 당사자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다. 그럼 복수라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을이라는 사람에게 내 집을 팔겠어요. 청약. 그러면 1억에 그래서 청약이 들어간 거죠.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그럽시다. 나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1억에 사겠다라고 승낙을 하죠. 그럼 요 두 개의 의사표시, 요 복수, 갑, 을, 그렇죠? 갑과 을이 됩니다. 갑과 을. 갑과 을이라는 복수, 그 다음에 반대 방향, 하나는 청약, 한 대는 뭐예요? 승낙을 해서 두 개의 의사가 뭐가 돼요? 합치가 되는 거죠. 합일점을 찾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효과가 발생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두 개의 의사 표시가 플러스 대립 되다가 하나의 합일점을 찾는 걸 우리가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립되는 대립 쪽이고 교환 쪽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계약은 내용에 따라서요.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물권 계약, 채권 계약, 신분. 요게 가족이에요. 가족법상의 계약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족법상의 계약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계약 중에 시험 범위는 뭘 가지고 볼 겁니까? 그랬더니 요 채권 계약을 바탕으로 해요. 왜 채권 그러거든요. 채권 그러는데 요걸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아까 갑이 자기 집을 을이라는 사람에게 1억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더니 을이 사겠다고 승낙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계약이잖아요. 그럼 요 갑이 매도인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매수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갑과 을 간에 뭐가 있냐면 어떤 의무가 발생이 되고 어떤 권리가 발생이 되는데, 자, 매매를 할 때에
요 매도자의 권리라고 할까요? 권리는 당연히 요 1억 대금, 매매 대금 1억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의무가 생겨요. 의무. 아, 너무 기탱이로 갔나 모르겠어요. 이게 보이죠? 의무가 뭐예요? 그러면 이 재산권 있잖아요. 1억을 받는 대가로 요 재산권을 이전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권리와 의무. 그 다음에 의뢰 입장,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권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 집을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의무라고 한다면 요 돈 1억을 줄 의무가 있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결국은 이 사람의 의무는 이 사람의 권리가 돼요. 이런 형태로 크로스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1억을 줄 의무가 있다면 여기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권리와 의무가 양쪽에 있는 걸 나중에 가면 요 쌍무라 그래요. 쌍방 모두 다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매매라는 계약이 요 매매입니다. 요 매매라는 계약이 뭐가 된 거예요? 이런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매개체가 된 거죠. 원인. 요 매매가. 이 원인,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채권, 이러한 걸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채권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것. 이걸 그래서 우리가 채권 계약, 채권을 발생시키는 매개체, 이걸 채권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계약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채권 계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 67페이지에 요 내용들 나중에 앞으로 볼 거거든요. 쌍무 계약은 양쪽 다 채무를 부담하는 거고, 요건 편무라 그래요. 지금 너무 기억하지 마세요. 편무, 한쪽 편만 의무를 부여하는 거. 이걸 편무라고는 돼요. 편무. 유상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고, 요 무상은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공짜. 낙선 계약은 승낙만 있으면 성립되는 계약이고요. 요물 계약은 나중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 요물 계약이라 그래요. 이걸 나중에 우리가 이제는 아직 안 모르니까 현대 계보 이렇게 나와요. 이게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에요. 우리가 보통 제가 용어를 설명하고 있지만 용어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 시험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민법은 가장 어려워하는 게 그 용어가 정의가 잘 안 쓴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용어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용어에다가 플러스해서 요걸 또 이해해야 되고, 요 이해한 다음에 또 플러스해서 이걸 암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암기까지 되어야 요 시험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좋은 게 뭐냐면, 시험이 좋은 게 외우면 맞힐 수 있다는 거. 외우면 맞힐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구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험생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죠. 그래서 요 내용들, 계약은 뭐라고 했어요? 두 개 의사표시 대립되다가 합일점을 찾는 거. 그렇죠? 남자가 청혼하면서 내가 재산 방 열쇠 3개 가지고 가겠다 그랬더니 와이프 될 여자분이 승낙할 때 3개는 안 돼. 4개는 가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그래요? 그럼 또 계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개 의사가 대립되다가 합일점을 찾는 걸 우리가 보통 계약 그럽니다. 자, 계약 정도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갱신 요구권이라고 그래서 나오는데, 요건 좀 가볍게 볼 필요가 있어요. 계약의 갱신 요구권. 갱신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갱신 청구권, 갱신 요구권 했던 거. 갱신이 뭐죠? 자,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자, 요게 요렇게 됐다는 거야. 여기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돼요. 만료 시점인데, 요 기간 만료되기 전에 얼마가 됐다는 거야. 여기서 요렇게 여기가 6월 달이에요. 6개월 남은 거죠. 6개월 남았고, 그 다음에 여기 1개월 남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사이에서 뭐라는 거예요? 나 계약
안 하겠다라고 한다. 기간을 연장한다. 뭔가 이렇게 6월부터 1월 사이에 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건 누구 한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누구에게요? 임대인에게 나 이 집에서 더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갱신 요구권인데 이 갱신 요구권이 앞으로 한 두 군데 나올 거예요. 하나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그래서 두 군데가 나오는데 지금 주택임대차 주임법이라고 쓸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1회에 한해서 플러스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요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10년까지 기간을 장사하겠다고 연장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고요. 지금 상임법에서는 이게 1개월이잖아요. 이게. 근데 주임법은 6개월 전 2월. 2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연장을 청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작년이죠. 2020년도에 요게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12월 10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나중에 우리가 주택임대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가서 이걸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갱신 요구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갖다 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갑이 뭐라고 했냐면 17년도 2월 10일자 상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을로부터 보증금 요구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다. 갑의 임차인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원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던 제도가 2020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새로 개설이 돼서 지금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임법만 있던 것이 주임법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제가 본 것은 다른 건 아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계약의 내용이 뭐냐, 계약의 의미가 뭔지 요거 하나 정도 용어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갱신 요구권이 올해 반드시 2021년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반드시 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좀 정리를 꼭 하시고 계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 좀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자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계약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주임 상임에 나오는 계약갱신 요구권, 요걸 같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책의 편제가 기역, 니은 순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민법 책과는 좀 동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두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좀 부담 갖지 말고 가볍게 들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